현대로템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주주님들의 계좌를 지켜드리는 여왕개미라고 하고요. 8월 26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로템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K2 전차 28대가 폴란드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이 14만 원대 여기로 단기 반등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새로운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라기보다는요. 그 다음 14만 5천 원에서 이 15만 원 사이 이 구간에 큰 매물을 한번 맞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께서는 이번 반등을 그냥 바라보기보다 이 가격대에 어떻게 비중을 조절해야 할지 준비하는 쪽으로 영상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 같이 한번 먼저 보실게요. 네, 바로 오늘 아침 9시 37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현대 로템, 폴란드의 K2 전차 28대를 신속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이 물량은요. 폴란드와 체결한 2차 이행 계약 중 초도 물량 납품입니다. 그러니까 총 180대를 주문을 했는데 그 중에 지금 2차로 28대를 보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납기가 당초 계획보다 반년 이상 빨라졌다라는 겁니다. 이건 현대로템 입장에서 분명히 좋은 내용입니다. 이 방산 계약은요. 계약을 물론 많이 따내는 것도 좋지만 제때제때 만들어서 신속하게 납기를 지키는 것이 이 생산 능력 자체가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K2는 이전 계약 이행에 있어서도 이미 빠른 납기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다시 그 능력을 확인시켜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건 자체가 새로운 계약은 아니죠. 이미 체결된 계약건에 대해서 물량을 빠르게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슈 자체로는 이 재료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뉴스감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따라서 아무리 지금 현재 장 초반이라 하더라도 이 재료만으로는 오늘 당장 15만 원 가겠다, 20만 원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무리입니다. 근데 현대로템의 좋은 소식은 이뿐만이 아니죠. 바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바로 2분기 말에 전체 수주잔고가 무려 30조 4천억이나 됐습니다. 그런데도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목표 가격을 낮추죠. 현대차증권은 최근 목표 가격을 기존 2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약 30%나 낮췄습니다. 이유인 즉슨 앞서 말씀드린 이 30조 4천억이라는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 다소 부진했던 건데요. 또 하나 시장에서 기대했던 계약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페루, 이라크, 그리고 폴란드 후속으로 대형 방산 계약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걸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을 하자면 쉽게 지금까지 받아놓은 일감은 많은데 이 이후에 앞으로 이 몇 년간을 채워줄 초대형 계약이 언제 구체화될지 시장이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장의 반응이 미지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제부터 더욱더 집중해주세요. 네, 현대로템 지금까지 쌓인 일감도 많고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보다 약하다 뿐이지 2분기 매출도 30조 4천억 원으로 건재한 모습 보여줬고요. 여기에 추가로 폴란드와의 계약건도 무사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든지 주가 뒤흔들 만한 요소들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보는 그림은 반등하긴 할 건데 다만 여기 위에 걸려있는 매물이 상당하기 때문에 특히 고점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반등이 나와줬을 때 그냥 기다릴지 아니면 물량을 한번 줄이고 가는 방향을 선택할지 판단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후에 더 상승이 이어지지 못했고
다시 13만 원 초반대까지 조정을 받았죠. 최근에는 또 13만 원대에서 다시 반등하면서 오늘 13만 6천 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상승으로 가는 흐름은 약했지만 수급까지 확인하시면요. 외국인이 무려 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흐름을요. 추가 하락이 이어지겠다라기보다는 바닥을 조금씩 높이면서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첫 번째 흐름은 지금 현재 13만 6천 원, 23만 원 중반대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14만 원이라는 금액까지는 진입을 해주고 14만 5천 원에 전후로 매물을 확인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14만 5천 원부터입니다. 특히 고점 보유자분들 계시다면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겠는데요. 자, 기존의 단기 이평선들 흐름 먼저 보시면 여기 8월 중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평선들이 이렇게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 선들이 여기 14만 원에서 이 15만 원까지 전부 몰려있기 때문에 오늘 단기 반등으로 이 14만 원까지 가더라도 14만 5천 원부터 또는 이 사이에 충분히 매도 물량 맞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점 주주님들께서는요. 이 금액에 가까워질수록 매도 타점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 주에 이 14만 원, 14만 5천 원이라고 하면 저는 가벼운 가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 대형 계약건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시는 방법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방산이라는 섹터가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을 굉장히 또 크게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과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장기간 들고 계시는데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잠깐 수급 내용 보시면 기관에서는 한동안 신규 수주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 물량을 좀 조절해가는 이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 시각 약 2,300주 정도 매도 보였으나 그 전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4거래일 동안 계속 물량 받아준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이에 대한 약간의 차익 실현 보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외국인뿐 아니라 기관까지 다시 동시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단순 반등 이상의 힘이 붙어서 단기 이평선들 다 뛰어넘고 16만 원까지도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 가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현대로템의 방향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주 약간의 단기 반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단기 반등이 갈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요. 약 14만 원, 14만 원 보고 있고요. 이 14만 원은 단기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까지 만나게 된다면 이때는 우리 장기로 들고 계시는 고점 주주님들 계시다면 1차 매도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14만 원, 14만 5천 원도 사실 좀 지금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14만 5천 원 위에서는 사실 더 큰 매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이 거래량을 힘입어서 14만 5천 원 위에 25만 원대까지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때에도 비중을 조절해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비중만 조절하느냐? 바로 신규 수주가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이 신규 수주라는 게 너무 뜬금없거나 너무 먼 내용의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페루라든지 이라크 이런 신규 수출 계약 뉴스가 갑자기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차트의 판단 자체가 아예 뒤집어질 어쩌면 곧장 천장까지 뚫어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증권가에서 이제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목표가를 낮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증권가에서도
이 대형 방산 수주와 그리고 수출 마진 회복을 향후 주가 상승의 핵심 촉매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재료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자산 운용을 잘 해 나가셔야 될 텐데요.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14만 원, 14만 5천 원 반등이 찾아오더라도 절대 가격만 보고 들어가셔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 14만 원도요. 어떤 14만 원인지 그 성격에 따라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 현대로템 같은 방산 분야는 외인 그리고 기관의 개입도 많고 실제로 수급에 따라 주가가 많이 흔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던지는 14만 원인지 또는 동시에 가져가는 14만 원인지 또는 이 방산이라는 섹터 자체가 얼마든지 이 전쟁이나 또는 외교, 국가 정책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변수가 늘 도사리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까지 영상으로 다 반영해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14만 원 또는 14만 5천 원 이 기존 금액도 이 캔들 모양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또는 이런 변수 요인들로 인해서 이 영상이 끝난 직후에라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신규 수주도요, 어느 날 갑자기 터질지 모릅니다. 결국 차트라는 거는 내가 대응할 수 있을 때 미리미리 대응을 하셔야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얼마든지 이 영상 끝나고라도 우리 주주님들 바로바로 대응하실 수 있게 문자로 대응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2472-6550 이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변화의 순간이 얼마든지 포착이 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내용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여기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문자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매 타점 말씀드리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있죠. 좋은 종목을 아는 것보다 결국 어디에서 들어가고 어디에서 기다리고 또 어디에서 포기할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같은 종목을 가지고 계셔도 어떤 분은 비교적 아래에서 잡으셔서 주가가 조금 흔들려도 여유 있게 대응하시는데요. 반대로 이미 한참 올라간 뒤에 뒤늦게 따라붙으신 분들은 작은 조정 하나에도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특히 시장에서 주도주가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빨간 장대 양봉 하나 크게 뜨면 마음이 급해지죠. 이거 더 가겠는데 하고 뒤늦게 쫓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바로 조정이 시작이 됩니다. 희한하게 나만 진입하면 조정이 시작되는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기 마련인데요. 첫 번째 급등을 놓쳤다고 해서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다음 자리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이 바로 주도주 첫눌림 2차 파동 매매법입니다. 이름만 길지 어렵지 않습니다. 장중이나 일봉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주도주가 첫 번째 상승 파동을 만든 뒤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면서 한번 눌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눌림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어디까지 기다릴 것인지. 두 번째, 어디까지 올라야 다시 힘이 붙었다고 볼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어디가 무너지면 이번 흐름을 포기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다릴 곳, 움직일 곳, 포기할 곳, 이 세 군데를 잡는 겁니다. 실제 차트로 보시면 훨씬 쉬운데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SPG입니다. 보시면 이때인데요. 7월 21일 바닥을 찍은 그 다음날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붙으면서 단숨에 25% 넘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로봇주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강력한 1차 파동이 만들어진 건데요. 아마 이 장대 양봉을 보시고
뒤늦게 따라붙으신 분들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종목일수록 바로 위에서는 기존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또 기존 보유자분들 외에 단기 매물로도 충분히 쏟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SPG도 이렇게 9만 원을 넘긴 이후에 첫 조정이 시작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6만 원대까지 밀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8만 원대에서 급하게 따라붙었다면 며칠 동안 아마 상당한 조정을 그대로 견뎌야 했겠죠. 하지만 첫 급등에서 따라가지 않고 첫 눌림을 기다렸다면 전혀 다른 가격이 보입니다. 바로 이 부분, 이 68,000원에서 72,000원 부근, 여기가 바로 첫 번째로 확인할 눌림 대기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주가가 내려왔다라고 해서 전부 좋은 눌림은 아닙니다. 그대로 추세가 무너지면서 더 깊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눌림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시 매수세가 붙는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SPG에서는 그 가격을 75,000원 부근으로 볼 수 있었어요. 앞서 강한 거래량과 함께 첫 번째 움직임이 시작됐던 이 가격대까지 다시 올라줘야 눌린 뒤에 다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가격인 재상승 확인선이죠. 정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릴 가격,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움직인다는 걸 확인하는 가격,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만약 첫 눌림 이후에도 이렇게 재상승이 나오지 않고 중요한 지지 가격까지 깨버린다면 이번 흐름을 계속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최후의 방어선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패턴이 SPG 하나에서만 나온 특별한 그림도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 차트는 대원전선의 차트인데요. 이 대원전선처럼 시장의 관심이 강하게 붙었던 종목들도 1차 상승 이후에 계속 직선으로만 계속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한 번 물량을 소화하는 첫 눌림을 만든 뒤에 중요한 가격을 지켜줬을 때 다시 다음 움직임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장대 양봉을 쫓아가는 것보다 그 종목이 진짜 주도주라면 첫 번째 숨고르기 이후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쪽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매매 기법 자체는 한번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실전 시장에서는 매일 수많은 종목이 움직인다는 거겠죠. 오늘 강하게 움직인 종목 가운데 과연 어떤 종목이 진짜 주도주인지, 지금 나오는 하락이 이게 건강한 눌림인지 아니면 눌림인 줄 알았는데 끝없는 하락의 시작이었는지, 그리고 어느 가격까지 기다려야 하고 어느 가격을 넘어야 다시 힘이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는지, 이거를 매일매일 직접 찾아내기란 까다롭고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주도주는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첫 눌림이 끝나고 이미 2차 움직임이 시작된 다음에 발견하면 우리가 기다렸던 가격은 벌써 지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올라간 다음에 뒤늦게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첫 눌림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이때 미리 핵심 가격을 알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주도주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지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매매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뒤늦게 장대 양봉 발견하고 쫓아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 좋은 가격대에서 타이밍 다 놓치고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장대 양봉이 시작되기 전에 2차 파동이 시작되기 전 이 기다릴 가격만 알게 된다면 화력이 제대로 붙기 전에 비교적 차분하게 자리를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많이 알고 있어도 언제 들어가야 할지 모른다면 결국 내 매매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종목명 하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가격까지 함께 봐야
실전 매매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 가운데 첫 눌림 이후 2차 움직임을 준비하는 이런 흐름이 포착이 되면 세 가지 핵심 가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눌림을 기다려볼 구간. 두 번째, 다시 매수세가 살아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재상승 확인 구간. 그리고 세 번째,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더 이상 고집하지 않을 최후의 방어선. 이렇게 기다릴 곳, 움직일 곳, 그리고 포기할 곳. 세 가지를 문자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 시장의 수많은 종목을 혼자 찾아보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주도주가 크게 움직이고 난 뒤에 뒤늦게 따라 붙으시는 분들, 종목은 알고 있는데 정작 어느 가격대에서 대응해야 할지 어려우셨던 분들은 여기 화면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 보이시죠? 010-2472-6550 이 번호로 문자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이 매매 타점과 함께 주도주 첫 눌림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이 세 가지 핵심 가격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단순히 종목 하나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기다릴지, 그리고 어디에서 움직일지, 또 어디가 깨지면 이번 흐름을 포기할지까지 본인의 기준을 세우는데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공유된 내용이 우리 주주님의 판단과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시면 매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본인이 하시고 절대 무리한 비중이나 급하게 추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니까요. 미리 정해놓은 가격과 기준 안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현대로템이랄지 또는 뭐 건설, 조선, 원전 이런 좀 장기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타 종목들보다 이 멘탈 유지를 하시는 게 확실히 어려운 분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 보유 종목에 대한 애정이랄까, 그리고 확실히 된다라는 믿음, 정보력도 굉장히 높으시고 결과가 대체적으로 좀 더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보유를 유지하신다는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지간한 대형 뉴스 아니고서야 확 터지기도 좀 어렵고 이 대형 뉴스가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주로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보다는 이 국가가 얽힌 분야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계약 내용이 변경이 된다든지 뭐 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든지 주가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멘탈적으로 어려운 종목이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조금 답답한 마음 가지고 있으시더라도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대응법 연구하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문자도 보내시고 하셔서요. 얼마든지 다음 상승장에 대비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저 여왕개미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도움되는 영상 가지고 와서 함께 차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